겨울 새벽 숨이 얼어붙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한 여자가 집에서 쫓겨났다. 문은 쾅 닫히고 시어머니의 외침이 골목에 울렸다. 홍어 무침이 이딴 맛이냐? 나가. 당장 나가. 스카프 하나 겨우 두른 소연은 얼어붙은 계단에 잠시 멈췄다.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했다. 울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이제 시작이네요. 그녀는 휴대폰을 켜 단 한 사람에게 전화했다. 네. 팀장님, 1호점 오픈합니다. 오늘부터요. 바람이 그녀의 코트를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지하 원룸으로 떨어질 시댁의 미래도, 전국을 뒤흔들 반찬계의 혁명도, 그리고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게 될 날도 이미 그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고 있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무엇으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겨울 끝자락이었다. 아침 햇빛은 아직 힘이 없었고 미세하게 얼어붙은 공기가 담장 위로 일렁였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방음 하나 제대로 안 되는 집. 그 집안의 부엌에서는 뭔가 부지런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발그락. 칼이 도마를 치는 경쾌한 소리. 보글보글. 양념 냄비가 작게 숨을 쉬는 듯한 소리.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소연 34. 조용하고 늘 미소를 잃지 않지만 어딘지 모르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있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여유, 다급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이 집에서 매일같이 구박받는 며느리였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소연아, 물 좀 가져오라니까 왜 대답이 없어? 아침부터 사람 속을 이렇게 긁어. 목소리는 마치 30년 전 군부대에서 제식 훈련을 담당했을 것 같은 톤이었다. 시어머니 홍말자 64. 교감 출신, 잔소리 경력 40년, 자타공인 구박 박사. 소연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네, 어머니. 지금 가요. 손에 들고 있던 반찬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컵을 채웠다. 걸음도 가벼웠다. 마치 누군가를 모시러 가는 게 아니라 작은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차분했다. 방문을 열자 말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너는 사람이 말하면 대답부터 해야지. 대답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심장이 벌렁거려 죽겠네 아주. 소연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네, 어머니. 다음엔 바로 대답할게요. 다음엔? 너 그 말 결혼 첫날부터 들었어. 사람이 말만 번드르르 하고 행동은 영 따라오질 않아. 말자는 물컵을 건네받자마자 기세 좋게 한 모금 마셨다. 아이고, 물도 왜 이렇게 성에 없어? 내가 마시는 물은 좀 더 시원해야지. 정수기 온도가. 너 또 변명. 며느리가 집안의 기운을 떨어뜨리네 아주. 소연은 고개만 살짝 숙였다. 말자가 방문을 닫고 나가자 그녀는 여기서도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체념, 하나는 묘한 확신. 마치 이 모든 걸 이미 예측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부엌으로 돌아온 소연은 여전히 조용히 움직였다. 홍어를 손질하며 양념을 발라 한 조각 한 조각 정성스럽게 묻혔다. 사실 이 요리는 말자의 가장 좋아하는 메뉴였다. 예전 남편 준호가 말하지 않을 때는 말자가 스스로 나는 홍어 무침 먹고 싶다를 은근슬쩍 흘리기도 했다. 그런데도 먹을 때마다 구박하는 건 덤이었다. 소연은 양념 묻은 장갑을 벗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래도 오늘은 마지막일 수도 있겠네.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 속엔
오랫동안 준비된 사람만이 가진 묘한 냉정함이 있었다. 식탁으로 나가자 먼저 와 있던 남편 준호가 홍어 무침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여보, 오늘 이거 진짜 맛있겠다. 향부터 끝내주는데? 그는 의자에 반쯤 걸터 앉아 식욕을 참지 못한 듯 젓가락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멈춰. 말자가 살벌한 기운을 풍기며 나타났다. 준호는 거의 군인처럼 얼어붙었다. 아, 엄마 일어나셨어요? 말자는 식탁에 앉자마자 홍어 무침을 노려봤다. 오늘은 뭐야? 소연아, 너 또 실험했지? 너는 요리를 자꾸 실험하려는 버릇이 있어. 소연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홍어는 어제 장봐온 걸로. 입 다물어. 먹어보면 안다니까. 그리고 말자는 젓가락으로 홍어 조각을 하나 들어 입에 넣었다. 순간 그 얼굴이 처음엔 미세하게 일그러지더니 다음엔 확 굳더니 마지막에는 거의 종말을 목격한 표정이 되었다. 이게 뭐야? 준호가 조심스레 말했다. 맛있는데? 말자가 번개처럼 그를 노려봤다. 너 조용히 해. 너는 맛없어도 다 맛있다고 하잖아. 그러고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딴 걸 음식이라고 했냐? 소연아, 너 당장 나가라. 이 집에서 지금.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완전히 멈췄다. 준호는 벌떡 일어나 외쳤다. 엄마, 너무 조용해. 며느리가 나한테 독을 먹이려는 것 같아. 비린내가 그냥 내 영혼을 공격한다. 준호, 그건 뭐야, 엄마. 말자는 가슴을 부여잡고 난리였다. 소연은 잠시 말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장갑을 벗었다. 그 표정은 놀라움도 억울함도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말자는 잠시 당황했다. 진짜? 너 그냥 나간다고? 네. 소연은 짐을 쌌다. 불평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다. 집을 나서기 직전 그녀는 작은 미소를 남겼다. 그럼 건강하세요. 곧 뵐 수도 있으니까요. 말자 뭐? 이게 협박이야? 소연은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문이 닫혔다. 그 순간부터 이 집의 인생은 거꾸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소연의 인생은 상상도 못한 속도로 날아오르기 시작한다. 좋아.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렸다. 끼익 덜컥. 마치 그 문이 소연의 지난 3년을 닫아버리는 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고개는 정면을 향했고 걸음은 가벼웠다. 이상하게도 쫓겨난 사람의 걸음이라기보다는 마치 중요한 무대에 들어가기 직전의 배우 같았다. 그녀는 코끝까지 스카프를 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시간이 됐네. 그 한마디가 누구에게 들린 것도 아니지만 이제 모든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버스 정류장 옆을 지나며 소연은 휴대폰을 꺼냈다. 평소 며느리 역할에 묻혀 거의 사용하지 않던 번호였다. 연락처에는 저장된 번호가 단 2개. 하지만 그 두 사람의 이름만 보면 누구든 놀라 자빠질 만한 이름이었다. 그녀는 팀장님이라는 이름을 눌렀다. 통화 연결음. 예, 팀장님. 이제 시작해도 돼요. 반대편에서는 놀란 듯 반가운 듯한 목소리가 터졌다. 대표님, 진짜 결정하신 거예요? 드디어? 이제 공개할까요?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이제 저 숨을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반찬 가게 1호점 오픈 준비는 완벽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대표님. 소연은 웃음을 머금었다.
제가 더 오래 기다렸죠. 통화를 끊고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던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게 단단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지하철역. 소연은 캐리어를 한 손으로 끌면서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누가 봐도 집에서 쫓겨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마치 출장 귀빈이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처럼 침착하고 기품 있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서울 시내 중심가 낡은 2층짜리 건물이었다. 그곳 바로 수연정 1호점이 준비된 곳. 문을 열자 몇몇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대표님 오셨습니다. 소연은 당황한 사람처럼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 어색하게 그러지 않아도 돼요. 저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 직원 중 한 명이 감탄했다. 대표님 진짜 며느리 역할로 3년이나 대단하십니다. 소연은 웃었다. 모 시댁도 연기 잘하길 바라죠. 저도 제 역할은 해야 하니까. 그 말이 왜 이렇게 쿨하게 들렸을까? 그녀는 분명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계산된 침묵, 계산된 인내, 계산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다. 오픈 준비를 도와주던 팀장 혜진이 말했다. 대표님, 요 레시피들 다시 한번 검토하시겠어요? 대표님의 그 파리 시절 레시피 기반이니까. 그 말에 직원들 몇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반응했다. 파리? 파리에서 요리하셨다고? 진짜야? 혜진이 소연을 바라봤다. 대표님, 이제는 말해도 되죠? 소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부터 자신의 정체를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네. 나 파리에서 8년 있었어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직원들은 거의 비명에 가까운 감탄을 터뜨렸다. 헉, 미슐랭. 그럼 왜 반찬 가게를? 아니, 며느리가 아니라 셰프였어요. 셰프. 소연은 미소를 살짝 띄웠다. 반찬이라는 게요, 가장 어려운 요리예요. 가장 많은 디테일과 정성이 필요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먹어요. 가장 정확한 맛을 요구받고요. 그리고 아주 잠시 말자의 얼굴이 스쳐갔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녀의 말은 잔잔하지만 강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2시 수연정 반찬가게 1호점은 문을 열었다. 현수막은 달랑 하나. 수연정 집밥보다 더 집밥 같은 반찬. 하지만 첫 손님이 들어오기도 전에 가게 앞 골목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여기야, SNS에서 떠는 곳. 오픈한다며? 저 셰프 미슐랭 출신이라던데? 직원들은 황당할 정도로 놀랐다. 대표님 홍보 따로 안 했는데 어떡해? 소연은 천천히 말했다. 맛은 숨길 수 없어요. 제가 준비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요. 문이 열리자 손님이 줄지어 들어왔다. 말 그대로 쓸어 담듯이 반찬이 팔렸다. 시래기 볶음 20분 만에 품절. 간장게장 30분 만에 품절. 김치전 40판이 1시간 만에 동났다. 급기야 품절 대란 뉴스까지 떴다. 직원들은 정신이 없었다. 대표님, 주문이 미쳤어요. 재료가 모자라요. 손님들이 줄을 안 떠나요. 소연은 식은땀을 닦으며 말했지만 표정은 조금도 힘든 기색이 없었다. 기다리시라 해요. 우린 이제 시작이니까요. 저녁. 지하 원룸에서 말자와 준호는 찬바람이 새는 창문을 막느라 분주했다. 그때 준호 휴대폰이 울렸다. 띠링. 대박 반찬 가게 등장. 첫날부터 SNS 도배. 대표는 미슐랭 출신 미스터리 셰프. 준호가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엄마. 말자 왜? 돈 나갈 소리면 하지 마라. 준호는 화면을 가까이 보여주었다. 여기 이 사람. 소연이 같은데? 말자는 장난치지 말라는 듯 고개를 돌렸다.
말도 안 돼.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면 날 매일 이유 없이 어머니 하면서 굽신거렸겠냐? 준호는 화면을 확대했다. 소연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말자어? 그 얼굴에 본능적으로 딱 아는 싸늘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다. 저게 소연이 맞아? 준호는 한숨처럼 말했다. 그니까 내가 그때 홍어 무침 먹어보자 했잖아. 말자 조용해.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밤. 서울 외곽의 지하 원룸.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벽지는 군데군데 울어 있었다. 찬바람은 창문 틈으로 스으으 하고 새어 들어왔다. 말자는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리며 외쳤다. 준호야, 창문 좀 막어. 바람이 그냥 얼굴을 때려. 내 피부가 얼어붙어 쭈글쭈글해지잖아. 준호는 테이프 한 통을 들고 창문에 덕지덕지 붙였다. 엄마, 이걸로는 안 막혀. 창문이 너무 낡아서. 너 어렸을 땐 망치도 잘 들더니 결혼하고 나서 왜 이렇게 기력이 빠졌냐? 며느리가 기운을 빨아먹었나? 준호는 말을 잇지 않았다. 말만 꺼내면 모두 소연 탓이 되는 구조. 이미 익숙했다.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띠링. 준호는 무심코 확인하려다 손이 멈췄다. 오늘 하루 매출 1240만 원 달성. 반찬 가게 수연정 전국 핫플 등극. 말자 눈이 커졌다. 뭐? 1200? 그 조그만 반찬 가게가? 준호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보여줬다. 말자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소연이 맞네. 준호는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자는 입을 벌린 채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게 우리 며느리라고. 준호는 의기소침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내가 그때 그냥 한 입만 먹어보자 했잖아. 조용해. 내가 독을 먹은 줄 알았지. 비린내가 사람을 때렸다고. 그건 전날 제가 남긴 조용하라고 했다. 지하방 전체가 울릴 정도로 말자의 목소리가 터졌다. 며칠 후 말자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했다. 은행 계좌가 마이너스로 찍힌 것이다. 마이너스. 이게 무슨 말이야? 은행이 도둑질을 했어? 창구 직원은 친절한 얼굴로 말했다. 고객님, 자동이체가 계속 나가서 잔액을 초과한 금액이. 자동이체? 뭐가 자동이에요? 난 자동 싫어해. 모든 건 수동으로 해야 믿음이 간다고. 직원, 그게 이미 오래전 등록돼 있어서. 말자는 계산서들을 들춰보며 울컥했다. 아니, 에어컨 렌탈 18만 원, 안마의자 렌탈 12만 원, 미용실 회비 25만 원.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직원은 조용히 말했다. 고객님, 지난달까지는 큰 금액으로 충당되었는데 이제는 그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자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예전엔 여유 있었던 통장. 하지만 회사가 부도나고 정리되면서 언제부터인가 돈이 바닥을 보였다. 말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 돈 없다? 직원은 미안한 얼굴을 했다. 그의 현재 잔액은 마이너스 24만 3천 원입니다. 말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세상에 내가 가난한 사람이 되다니. 이건 세계 8대 미스터리야. 직원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아니요, 고객님, 이건 그냥 씀씀이 문제. 한편 준호는 생계를 위해 알바를 전전했다. 첫 번째 알바 치킨집 배달. 사장 준호 씨, 전기 자전거 타는 건 괜찮죠? 준호, 그럼요, 자신 있습니다. 30분 뒤. 준호는 전기 자전거와 함께 수풀에 거꾸로 박혀 있었다. 왜 이렇게 빨라 이거? 두 번째 알바 편의점 야간 근무. 첫날 그는 용기를 진열하다가
그만 모든 라면을 한 줄로 쓰러뜨렸다. 사장님이 CCTV를 확인하다가 말했다. 준호 씨 이게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 알바 이삿짐 옮기기. 준호는 자신 있게 말했다. 제가 어릴 때는 대회도 나갔어요. 그런데 냉장고를 들다가 다리가 풀려 사장님 발등에 쿵 떨어졌다. 사장님 오늘까지 나오지 말아요. 준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왜 이렇게 인생이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는 소연이 해준 반찬과 안정적인 집과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그런 것들이 계속 떠올랐다. 반면 소연의 가게는 다음과 같은 기사들로 도배되고 있었다. 반찬계의 혁명 수연정. 미슐랭 경력의 대표 전격 등장. 첫 주 매출 6,500만 원 돌파. 업계 신기록. 전국 프랜차이즈 문의 428건 돌파. 심지어 지상파 뉴스에도 나왔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반찬 가게입니다. 특히 주부들 사이에서는 맛이 너무 깔끔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소연은 화면 속 자신을 보며 차분히 커피를 마셨다. 팀장 혜진이 들떠 말했다. 대표님, 대기줄이 어제보다 2배예요. 개업하고 일주일 만에 이게 말이 돼요? 소연은 미소만 지었다. 맛은 결국 사람을 찾아오게 하니까요. 그러면서도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지는 듯 했다. 그리고 곧 누군가도 저를 찾아오겠죠. 지하 원룸. 말자는 작은 식탁에서 종이봉투를 뜯고 있었다. 이건 뭐야? 카드 연체? 이것도 연체? 그때 준호가 목소리를 잃은 듯 들어왔다. 엄마. 왜? 이번엔 또 뭐야? 준호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다. 엄마 회사. 부도난 게 아니라 세무조사 들어간대. 말자의 입술이 떨렸다. 새 세무? 세무조사. 그것도 엄청 강하게 들어간대. 말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다리를 덜덜 떨었다. 아니 왜 세무조사를? 누가 우리를 그렇게 미워해? 준호는 화면을 넘겼다. 그게 뉴스에 떴어. 모 정치인의 측근 한 중견기업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 촉구. 그 기업 과거 며느리 관련 갑질 의혹? 말자는 전율했다. 설마 소연이?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런 것 같아. 말자는 머리를 싸쥐고 슬로우 모션처럼 주저앉았다. 세상에. 난 며느리한테 홍어로 복수당하는 건가? 겨울이 끝나갈 무렵. 기온은 조금씩 풀렸지만 말자와 준호의 운명은 기온과 반대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 단순한 생활고 정도로 버티던 이 모자는 이제는 상상도 못한 국가 단위의 압박을 맞게 된 것이다. 말자에게 걸려온 첫 번째 전화는 옛날 회사의 회계 담당 과장이었다. 회장님 아니 전 회장님. 지금 회사의 국세청에서. 말자는 귀를 막았다가 떼었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세무조사? 그게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그거? 예, 그거요. 근데 왜 우리 회사가 갑자기 고위 관계자 지시가 떨어져서 아무래도 뭐랄까 누군가가 강하게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말자가 상상할 수 있는 누군가는 거의 없었다. 평생 살아오면서 싸운 사람은 많았지만 이 정도 일을 벌일 만한 사람은 단 한 명. 소소연? 과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 뭐 반찬가게 회장님이시죠? 말자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반찬이 왜 회장이야? 반찬이 골프도 쳐. 아, 그게 아니라 대표님. 반찬가게 그 미슐랭 출신 대표님요? 말자는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탕. 준호가 깜짝 놀라 달려왔다. 엄마 뭐야? 왜 그래?
말자는 벽을 짚으며 말했다. 준호야, 우리가 큰일 났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모든 혈색이 사라진 종이 인형 같았다. 며칠 뒤 회사에 도착한 세무조사팀은 말자가 평생 뽐내던 럭셔리 사무실을 아무런 감정 없이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자, 여기 영수증 묶음. 이건 개인 미용실 비용이죠? 이건 금도금 앞치마 구매. 아이고, 회장님, 이건 회사 돈 아니죠? 말자는 외쳤다. 그거는 회사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앞치마가요? 요즘 앞치마도 이미지야. 조사팀장은 메모하며 말했다. 회장님, 회사 명의로 사용하신 모든 금액은 개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말자는 소리쳤다. 아니, 내가 사치를 부린 게 아니라니까. 나는 그냥 예쁘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조사팀장은 단호했다. 회장님, 예쁘게 사는 건 좋지만 세금도 예쁘게 내셔야죠. 말자의 입은 딱 벌어졌다. 며칠 뒤 회사는 사실상 마비됐다. 주요 부서 전원조사, 계좌 동결, 투자 철회, 거래처 계약 중단, 회사 평판 급락,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생계가 있어서 이젠 도와드릴 수가. 말자는 망연자실했다. 다들 가는구나. 지금까지 잘난 척하던 말자가 비로소 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테이블 위에 전단지를 펼치고 있었다. 초보도 가능한 알바, 당일 지급, 청소 도우미, 설거지 알바 시급 1만 원. 준호가 말했다. 엄마, 설거지는 제가 할게. 아니, 내가 하면 싱크대가 폭발할 것 같아. 그건 인정. 말자는 이마를 짚었다. 아들아, 우리 소연이를 그냥 내쫓은 게 이게 복수 맞지? 준호는 딱 부러지게 말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다. 그런 것 같아. 말자는 벽에 머리를 박았다. 아, 세상에. 나는 왜 그날 홍어를 먹은 거야? 준호는 눈을 굴리며 말했다. 그거 제가 전날 술 먹고. 조용히 해. 지금 그 얘기 꺼내지 말랬지. 아, 알겠어요, 엄마. 둘은 지하 원룸에서 나란히 침대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쓸쓸한 정적. 그 정적을 깨는 건 준호의 휴대폰 진동. 띠링. 지상파 뉴스 수연정. 식품 대기업과 협업 추진 중. 말자는 벌떡 일어났다. 협업. 대기업이랑 우리 며느리가 돈은 또 얼마나 벌겠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해.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잘못했던 것 같아요. 말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 며느리한테 사과해야 하나? 준호는 이미 눈이 젖어 있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지. 소연이한테 너무 심했어. 말자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아, 싫은데. 근데 해야겠네. 그 시각 소연은 정장 차림으로 대형 식품 기업 회장과 대면하고 있었다. 회장, 대표님 레시피가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 본사와 공동 브랜드를 런칭하는 건 어떻습니까? 소연, 좋아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정직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판다는 원칙을 우리 둘 다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회장은 감탄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소연은 미소를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흔들림 없는 결단이 있었다. 지금부터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라도 이 브랜드는 더 커져야 해요. 그때 비서가 다급하게 달려와 말했다. 대표님, 방금 국회의원 박준명 의원님 측에서 대표님을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소연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드디어 오셨네. 그 한마디는 너무 짧았지만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밤, 사무실 창가에서 소연은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다. 반찬 가게였던 곳은 이제 식품 기업과의 협업을 앞두고 있고 전국 프랜차이즈 문의는 넘쳐나고 세무조사를 부른 누군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오셔도 돼요. 그 말은 언제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웠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소연아, 아버지다. 그 한마디에 소연의 눈이 아주 살짝 젖었다. 밤이었다. 서울 도심의 불빛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그 시간, 소연은 사무실에서 부드럽게 스카프를 정리하며 창밖을 천천히 내다보고 있었다. 참 오랜만이었다. 이렇게 마음 깊숙이 긴장되는 순간은. 그리고 띠링, 문이 천천히 열렸다. 검은 코트를 걸친 남자. 묵직한 존재감. 흰머리가 몇 가닥 섞였지만 눈빛은 강하고 깊었다. 국회의원 박준명.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중 하나. 그가 조용히 말했다. 소연아. 그 두 글자만으로도 공기가 흔들렸다.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빛은 담담했지만 숨을 아주 깊게 들이쉰 순간이었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3년 내내 참아내던 감정이 묻어 있었다. 뒤이어 조용히 들어온 우아한 여성이 있었다. 흰색 롱코트에 간결한 액세서리만 착용했지만 그 분위기는 압도적이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식품기업 회장 김서린. 그녀가 부드럽게 다가왔다. 소연아, 정말 많이 고생했지? 그 말 한마디에 소연은 눈을 떴다가 감았다. 숨이 짧게 흔들렸다. 소연은 부모를 바라보며 오랜 질문을 꺼냈다. 왜 저를 그 집으로 보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게. 왜? 그리고 그녀가 가장 듣고 싶었던 진실이 드디어 풀렸다. 아버지 준명이 말했다. 그땐 아빠에게 정치적 큰 위협이 있었어. 너를 노린 협박도 있었고, 너를 보호하려면 남이 보기엔 고아처럼 만들어야만 했어. 서린이 조용히 손을 잡았다. 그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이었어. 그렇게 하면 아무도 너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아무도 너를 노리지 않을 거라. 소연은 숨을 삼켰다. 그런데 왜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준명은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가려고 했어. 몇 번이나. 그런데 너를 맡겼던 그 집이 생각보다 더 복잡해져 버렸어. 시댁 말인가요? 그래. 서린이 말했다. 우리가 나타나면 내가 재벌 딸이라는 게 알려지는 순간 누군가는 너를 이용하려 들 거였어. 우리는 내가 결혼해서라도 조용히 살기를 바랐어. 준명은 깊게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내가 그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우린 나중에 알았어. 소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알았어요? 그래. 그래서 세무조사 넣은 거야. 그 말은 천둥번개처럼 떨어졌다. 소연의 눈이 크게 떠졌다. 아버지, 그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준명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하게 당했어도 그런 식으로 복수하는 건 너답지 않지. 서린이 덧붙였다. 하지만 부모인 우리는 달라. 딸을 그렇게 부당하게 대했으면 우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소연은 숨을 멈췄다. 저 때문에 그 집이 아니. 준명이 단호하게 말했다. 자업자득이다. 우린 사실을 조금 빠르게 드러내게 도왔을 뿐. 소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감정이 격한 게 아니라 그동안 싸우느라 버틴 마음들이 지금에서야 잠깐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지하 원룸. 말자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쌀은 없고 물은 미지근하고 반찬은 김치 한 종지뿐. 으으아. 내가 이런 집에서 살다니. 준호가 들어왔다. 엄마, 오늘 면접 떨어졌어. 말자는 벌떡 일어났다. 아들아, 우리 수연이한테 가야겠다. 갑자기? 그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녀에게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근데 소연이가 우리를 받아줄까? 말자는 울먹이며 말했다. 모르겠다. 근데 가야지. 우린 이제 진짜 끝이야. 두 사람은 중고 쇼핑몰에서 산 헌 티셔츠를 입고 작은 쇼핑백에 조그만 귤 한 봉지를 담았다. 이거라도 선물로.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우리 너무 못했어. 말자는 자기 무릎을 탁 쳤다. 그래, 우리가 잘못했지. 근데 지금이라도 가서 싹싹 빌어야지. 두 모자는 다음날 첫 차를 타고 수연정 본사를 향했다. 수연정 본사는 이미 난리가 나 있었다. 직원 40명 증가, 프랜차이즈 대기 점포 300건, 방송 출연 재해 폭주, 식품 대기업과 협업 확정, 전국 배송 시스템 구축 중. 팀장 혜진이 말했다. 대표님, 이건 정말 말이 안 될 정도예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소연은 차분히 대답했다. 아직 시작이에요. 혜진은 믿기지 않는 눈으로 물었다. 진짜 이렇게 빠르게요? 소연은 냉장고에 있는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보며 말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음식, 그게 가장 빠르게 퍼지는 법이에요. 그 말은 누구보다도 진심이었다. 그날 오후, 대형 SUV 한 대가 수연정 본사 앞에 멈춰섰다. 비서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의원님, 회장님 오셨습니다. 준명과 설인이 함께 들어왔다. 직원들이 모두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혜진이 속삭였다. 대표님, 부모님이 오신 거예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숨기지 않아도 돼요. 준명은 소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다. 대표님, 이제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직원들 모두 숨을 들이켰다. 소연 대표님, 저희 식품 기업과 협업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박준명은 그 자리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대표에게 고개를 숙였다.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식문화를 함께 지켜나가 주십시오. 사무실 전체가 웅성거렸다. 소연은 몇 년 만에 가장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순간 자동문이 열렸다. 작은 쇼핑백을 든 남편 준호와 시어머니 말자가 초췌한 얼굴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이 순간이 얼마나 거대한 장면인지. 말자는 그저 귤 봉지를 흔들며 말했다. 소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본사 로비. 유리벽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기자들과 직원들, 협력사 인사들이 서서히 모여드는 시간이었다. 그 중심에는 반찬 가게에서 시작해 단숨에 대한민국 식품업계를 흔든 수연정 대표 소연이 서 있었다. 오늘은 대기업 협업 조인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국회의원 박준명, 식품기업 회장 김설인, 그리고 수십 명의 인사들이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딸깍 자동문이 열렸다. 허름한 패딩, 지하 원룸 냄새가 밴 듯한 옷, 그리고 잔뜩 움츠러든 어깨에 시어머니 말자와 남편 준호가
그 문으로 들어왔다. 순간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다. 직원 1. 저분들 누구야? 직원 2. 저 왠지 대표님 가족 같은데? 직원 3. 설마 저렇게? 카메라맨 몇 명은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들어 이 이상한 장면을 찍기 시작했다. 말자는 평생 자존심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존심보다 살아남는 게 더 중요했다. 그녀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걸어오며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소소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엄마 아니 내가. 네어. 입이 떨려 단어가 잘 나오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시선을 교환했다. 저분이 대표님 시어머니라고. 근데 왜 저렇게 죄인처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준호도 눈치를 보며 작게 말했다. 여보. 얼굴 보니까 반갑네 그치? 반갑네? 반갑네? 혜진 팀장이 중얼거렸다. 저 남편분 상황 파악이 아직도 안 되네. 소연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 표정은 더 이상 구박받는 며느리의 그것이 아니었다. 절제된 단단한 그리고 매우 공적인 얼굴이었다. 말자가 다가오며 급하게 손을 뻗었다. 소소연아, 엄마가 아니 내가 진짜 잘못했어. 너무 미안해. 소연은 놀랄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여긴 제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인식이 진행 중이에요. 사적인 일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말자는 마치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진 듯 흔들렸다. 소연아, 아니 회장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결국 굽어있던 허리를 서서히 더 굽혔다. 그리고 조용히 다리를 접었다. 시어머니 홍말자가 본사 로비에서 며느리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다. 순간 로비 전체에서 탄식이 쏟아졌다. 저게 엄마야? 아니면 연기자야? 세상에 시어머니가 무릎을? 대표님이 도대체 무슨 여자길래? 카메라들이 연신 셔터를 눌렀다. 이 장면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 극적이고 충격적이었다. 기자 1. 대표님, 저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기자 2. 지금 무릎을 꿇으시는 이유는? 기자 3. 혹시 과거에 무슨 갈등이 있으셨습니까? 말자는 눈물을 뚝뚝 떨구며 말했다. 내가 며느리를 잘못 대해 쫓아내고 지금 후회하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 기자들의 플래시는 더욱 강하게 터졌다. 준호는 상황을 뒤집고 싶어 허둥대며 말했다. 여보 회장님, 그 홍어 무침은 미안해. 내가 그때 술 먹고. 말자. 조용해. 내가 그때 술만 안 먹고 그 찌꺼기를 반찬에 안 넣었으면 이 일이 시작도 안 됐어. 직원들 사이에서 숨죽인 폭소가 터졌다. 찌찌꺼기요? 설마 그 홍어 사건? 이게 더 큰 비밀이 있나 보다. 소연은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말했다. 됐어요. 그 일은 곧 이야기할 거예요. 그 말에는 결정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말자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 일의 진실? 네. 홍어 무침 사건의 진실. 기자들이 다시 웅성거렸다. 그때 조용히 회장 김설인이 앞으로 나섰다. 말자 씨. 그 한마디에 말자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식품 대기업 회장. 그리고 소연의 친어머니. 말자는 즉시 깨달았다.
아, 나는 엄청난 사람에게 엄청난 짓을 했구나. 서리는 단호하지만 잔인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딸이 당신 댁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말자는 반사적으로 땅에 머리를 박았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준명 의원도 말했다. 우린 딸을 보호하기 위해 참아야 했던 것들이 많았소. 말자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 세무조사도? 준명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짧게 말했다. 자업자득이지요. 말자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세상을 잃은 듯 무너져 내렸다. 소연은 시어머니 앞에 섰다. 아무도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로비의 공기는 팽팽했다. 소연, 어머님. 말자는 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 돌려놓고 싶다. 제발 우리 다시. 소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다는 말씀. 지금 하시는 건가요? 말자는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다시 가족하자. 내가 필요해. 소연의 눈빛이 아주 차갑게 빛났다. 전 다시 며느리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말자는 엉덩방아를 찢듯 주저앉았다. 준호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보, 그게 무슨 뜻이야? 소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전 지금 수연정의 대표입니다. 제 길이 있어요. 말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제 자신들이 기댈 만한 착한 며느리는 이 세상에 없다. 대신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회장님 소연만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연은 기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곧 모두가 궁금했던 홍어 무침 사건의 진실을 제가 직접 말씀드릴 겁니다. 로비 전체가 술렁였다. 말자와 준호는 심장이 멎을 것처럼 떨었다. 제발 제발 그 얘기만은.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연정 본사 로비. 대기업 조인식 때문에 기자들이 잔뜩 몰려있는 가운데 지하 원룸 냄새가 살짝 나는 패딩 차림의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은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전부 소연에게 향해 있었다. 대표, 회장, 요리 천재, 미슐랭 출신.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가 누구다 하고 말한 적 없던 그녀가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싸늘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조용히 꺼내놓는 어른의 목소리였다. 그날 제가 만든 홍어 무침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말자와 준호는 동시에 벌떡 일어섰다. 소연아 그건. 여보 그건 그날은. 소연은 손을 살짝 들어 둘을 가만히 앉혔다.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이 전날 밤 술을 너무 마시고 홍어를 반쯤 먹다 남긴 걸 냉장고 항아리에 넣어두었어요. 직원들 속에서 참지 못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걸 제가 다음날 반찬 재료로 착각해서 어머님 상에 올렸습니다. 말자의 얼굴은 천천히 정말 천천히 시뻘개졌다.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아,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소연은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그래서 홍어 무침은 제 실수와 남편의 실수가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말자. 그러면 내가 그날 독을 먹은 건 아니고. 네. 어머님 아드님. 숙취 국물 같은 거였죠. 말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세상에. 난 우리 집 대를 끊을 뻔했네.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 그날 내가 먹다 남긴 홍어는 진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맛이었어. 말자. 그걸 며느리 밥상에 올렸다고. 준호. 취해 있었어, 엄마. 로비 전체가 터져버릴 듯한 웃음으로 흔들렸다. 기자들도 웃고 직원들도 웃고 대기업 회장도 국회의원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말자는 주섬주섬 일어나더니 풀썩 다시 엎드렸다. 그 모습은 구박의 여왕이 아닌 그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한 인간이었다. 소연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평생 잘못 봤다. 소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다. 눈에는 눈물이 없었지만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었다. 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시어머니면 너를 무조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시어머니 역할이라고. 그게 내 당연한 권리라고. 그게 모든 걸 망쳤다. 준호도 말했다. 여보. 아니, 소연아. 난 진짜 멍청했어. 엄마 말만 듣고 내 말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안 들어줬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상처와 후회, 죄책감과 현실의 무게가 모두 들어있는 정적이었다.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님, 말자의 어깨가 움찔했다. 저를 다시 며느리로 보고 싶으시다면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해요. 말자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래, 그럴 자격도 없지. 하지만 그 말에 말자의 눈썹이 살짝 떨렸다. 가족은 다시 만들어 볼 순 있을 거예요. 말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들었다. 정말? 네. 다만 다시 며느리로 들어가서 고생하는 구조는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말자는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절대 그런 일 없어. 집안일? 내가 다 해. 반찬? 내가 김치 공장에 다녀올게. 직원들 사이에서 터지는 웃음. 혜진은 댓글 보듯이 속삭였다. 아, 이 가족 좋아할 수밖에 없네. 소연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저희 연구소에서 새로운 라인 개발자 채용을 하고 있어요. 말자. 라 연구소. 그 분야에 오래 계셨잖아요. 학교에서 꾸짖는 법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사람 다루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말자는 눈물을 닦았다. 그걸 칭찬으로 받아도 되는 거니? 소연은 피식 웃었다. 네, 칭찬 맞아요. 마침내 말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먹였다. 아이고, 우리 소연아. 너는 진짜 보물 같은 며느리였다. 소연은 조용히 말했다. 네. 근데 이제는 보물 같은 대표예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야지. 이제는 널 내가 지킬 차례다. 소연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국회의원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 된 어머니가 그리고 본사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그녀는 엄마와 아들을 대신해 마지막 한마디만 남겼다. 그러면 우리 가족 회의는 2층 회의실에서 새로 시작해 볼까요? 말자는 그 말을 듣자 벌떡 일어나 준호 손을 잡고 외쳤다. 가자. 우리 다시 산다. 이제부터 엄마 말 들으면 안 돼. 준호. 네. 갑자기요? 말자. 내가 해서 잘 된 게 없었잖아. 이제는 소연이가 하는 말 다 들을 거야. 소연은 머리를 살짝 잡고 웃었다. 아,
어머님, 그건 너무 과한데. 준명 의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가족이란 게 원래 과한 데서 시작하는 거지. 설인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사연이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